코브라에 패배한 비운의 공격 헬기 AH-56 샤이엔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최강의 공격 헬기가 될 수도 있었던 AH-56 샤이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54년에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자 6.25 전쟁을 막 마친 미국은 인도차이나 지역이 공산화되는 걸 우려해 남베트남에 간섭했습니다. 1955년 10월 26일 성립된 남베트남은 응호딘지엠 정권 아래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미국의 원조로 돈이 썩어 넘쳐나면서 빠르게 부패했고 결과적으로 30만 명의 베트콩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남베트남은 전략촌 계획으로 대처하려 했지만 남베트남은 상상 이상으로 무능했고 결국 미국이 개입하는데요. 1960년부터 베트남에서 활동한 미국은 UH-1 헬기로 정글을 누볐지만 수송용이라 화력과 방어력 모두 부족했죠. 그래서 1962년 당시 국방부 장관인 맥나마라는 하우주 위원회를 소집해 육군이 원하는 공격용 헬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최초의 건십인 UH-1B는 기관총과 로켓,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헬기로 돈 냄새를 맡은 제조사 벨헬리콥터는 군 관계자들에게 UH-1B를 바탕으로 한 실험용 공격 헬기인 D-255를 선보였습니다. D-255의 가능성을 눈여겨본 군 관계자들은 육군이 공격 헬기를 확보할 때까지 임시로 쓸 호위기를 도입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육군 장관은 차라리 그 돈으로 아예 더 뛰어난 공격 헬기를 만들도록 지시했죠. 육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대 속도가 무려 시속 410km에 이르는 괴물 같은 공격 헬기가 요구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연구하고자 항공화력 지원 시스템 줄여서 FAS 프로그램이 설립됐고 FAS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UH-1B를 쓰기로 정했습니다. 1964년 통킹만 사건이 벌어져 미국이 베트남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러 왔는데요. 헬기 전쟁이라 부를 수 있는 베트남 전쟁에서 UH-1B는 베트콩에게 뜨거운 민주주의의 맛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방어력과 출력 모두 떨어진다는 거였죠. 방어력이 베트콩의 AK에도 뚫리는 수준이라 기관총 사수에게 무거운 방탄복을 입히고 바닥에 철판을 덧대기도 했지만 떨어지는 출력은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UH-1B의 출력은 약한 편이 아니었지만 베트남의 뜨거운 기후와 산악지형으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1964년 3월 26일 FAS 프로그램은 고급 항공화력 지원 시스템 줄여서 AAFSS로 바뀌었고 벨 헬리콥터는 D-255를 개량한 D-262를 제시했지만 UH-1B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시코르스키는 익숙한 S-66, 컨베어는 로터 위에 조종석을 얹은 모델 49, 록히드는 꼬리에 로터가 2개 달린 CL-840을 제시했죠. 4가지 안을 본 군 관계자들은 너무 무난한 벨 헬리콥터와 너무 앞서간 컨베어를 떨구고 시코르스키와 록히드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빨리 공격 헬기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치자 군 관계자들은 알겠다며 벨 헬리콥터에 공격 헬기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했고 그렇게 AH-1 코브라가 나왔습니다. AH-1은 부품 대부분이 UH-1과 공유되기 때문에 정비와 수리, 부품 수급이 쉬웠고 공격력과 기동력도 뛰어났는데요. 이런 AH-1이 개발되는 사이 시코르스키와 록히드는 경쟁했고 1965년 11월 3일 군 관계자들은 록히드의 손을 들어줬죠. 록히드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록히드의 안이 시코르스키의 안보다 저렴하고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으며 실패 가능성이 더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966년 3월 23일 록히드는 시제기 10기를 만드는 계약을 체결했고 시제기는 AH-56으로 명명됐습니다. 록히드는 캘리포니아주 벤라이스에 있는 시설에서 AH-56을 제작했고 1967년 5월 3일 출고식을 했는데요. 출고식에서 샤이엔이란 이름을 받은 AH-56은 1967년 9월 21일 첫 비행에서 로터가 불안정한 문제가 발견돼서 빨리 해결됐죠. 맥나마라는 1968년 1월 8일에 AH-56 375기를 생산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했고 1969년까지 시제기 10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H-56 샤이엔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AH-56 샤이엔은 전장 16.6m에 전폭 15.6m, 전고 4.1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11,739kg에 승무원은 2명이고 무장은
유탄 발사기 또는 미니건 30mm 기관포, FFA 로켓, 토우 미사일 등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393km에 향속거리는 1969km입니다. 1967년 12월 12일 벤 라이스 공항에서 대중에게 AH-56을 공개해 13분간 비행했으며 꼬리에 로터가 2개 달린 덕에 기술을 기울이지 않아도 가속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1969년 3월 12일 AH-56 3번기의 로터가 동체에 부딪히면서 추락해 시험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죠. 사고 원인은 로터의 회전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비활성화된 탓에 로터가 한계까지 회전했고 그 결과 사고가 벌어지고 만 거였습니다. 사고 이후 4월 10일이 되자 군 관계자들은 로키드의 11가지 기술적 문제와 불만족스러운 진척 과정을 언급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로키드는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헬기의 과도한 중량을 덜어낸 후 다른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로키드의 방안이 시간과 돈이 더 들 거라 여겼고 1969년 5월 19일에 AH-56 생산 계약을 취소했지만 개발 계약은 유지했죠. 1969년 9월 AH-56 10번기는 나사의 시설에서 풍동 시험을 거치면서 고속에서 로터가 파손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로키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계를 수정했고 AH-56 9번기에는 사출 좌석이 설치됐으며 캐노피가 슬라이딩식에서 힌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AH-56 9번기는 사출 좌석, 캐노피와 더불어 변속기와 구동기도 업그레이드했고 덕분에 출력이 3435마력에서 3925마력으로 올랐는데요. AH-56 6번기는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무기 시험을 해서 사수와 조종사가 측면에 있는 표적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능력을 보였죠. 성과가 있자 1970년 말 군은 토우 미사일과 야간 조준 시스템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AH-56 6번기와 9번기는 1971년 1월 30일부터 유머 시험장에서 안정성 및 비행 제어 시스템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여러 결함이 발견됐고 로키드는 AH-56 9번기의 엔진과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선했고 그 결과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괴물 공격 헬기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조종사가 이 괴물을 직접 조종해보더니 비행 제어와 안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괴물은 사람이 다루지 못하는 거였죠. 로키드는 괴물을 다루기 위해 연구한 결과 고급 기계 제어 시스템 줄여서 AMCS를 개발했고 1972년에 AH-56 7번기에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1971년부터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두고 육군과 공군 사이에 갈등이 고조됐고 특히 공군은 AH-56이 자신의 임무를 뺏어간다며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한숨을 푹 쉬며 공군의 A-10 공격기, 해병대의 해리어 전투기가 AH-56의 임무와 겹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런데도 1971년 10월 22일 청문회가 열리더니 어떻게든 육군을 꺾어보려는 공군은 치사하게 베트남 전쟁에서 726기의 헬기가 격추 및 손상된 람손 719 작전을 가져와 몰아붙였죠. 이에 1972년 1월 공격 헬기 요구사항을 재평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가 소집됐고 여기서 AH-1과 S-66 그리고 AH-56을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72년 초 AH-56의 화력을 과시한 덕에 공격 헬기 개발에 대한 지원을 얻어냈지만 정작 AH-56에 대한 반응은 미적지근했고 A-10과 해리어에 대한 얘기만 줄줄 했습니다. 결국 불안불안하던 AH-56 개발은 필요 이상으로 큰 기체와 부족한 전천후 성능을 들어 1972년 8월 9일 육군 장관에 의해 막을 내리는데요. 육군은 AH-1을 베트남 전쟁에서 쓰면서 높은 가성비에 매료된 상태였고 1972년 8월 17일 AH-1보다 더 진보한 공격 헬기를 개발하는 첨단 공격 헬기 사업을 진행했죠. 로키드는 이 사업에 AH-56의 개량형인 CL-1700을 제시했지만 모두 알다시피 AH-64 아파치가 최종적으로 채택됐죠. AH-56 개발이 취소된 후 AH-56 7번기의 시험평가를 진행했는데 수평비행에서 시속 389km, 급강하에서 시속 454km라는 괴물같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시험평가가 AH-56의 마지막 비행이었고 로키드는 그래도 샤이엔이 헬기 시장에서 자리 잡을 거라 기대했지만 야심찬 프로젝트는 실패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로키드는 헬기 개발에 나서지 않았고 AH-56은 미국 곳곳에 전시되어 미국의 항공기술을 자랑하는 전시물로 남았죠. 최강의 공격 헬기가 될 수도 있었던 AH-56 샤이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